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어제 24일부터 제가 이 개인 사정상 한국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드디어 보수 애국 시민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기다리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삼성 제1병원에서의 치료를 모두 마치시고 이 대구 달성 사저에 입성을 하셨죠. 예상과는 달리 우려했던 건강 문제는 음해 비방 세력들의 악의적인 그런 선동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봅니다. 되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다만 얼굴이 약간 부으신 정도였는데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요.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도요, 집에서 한 2, 3일 정도만 뒹굴뒹굴 한번 먹고 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얼굴보다 훨씬 많이 부어 보였을 겁니다. 아마 몸도 땡땡 부었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마 나오셔서 한 일주일 정도만 활동을 하시면 그 얼굴에 이렇게 붓기는 그냥 빠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청와대 시절에서도 요가 등으로 몸 관리를 매우 잘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의 건강은 그닥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역시나 이 몸 관리를 어지간한 일반인들보다 잘하신 듯 보이고요. 이번 방송의 핵심 내용은요, 정말 솔직히 저도 다루고 싶진 않지만 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일부 댓글러들을 보면요, 저를 음해 비방하는 그걸 보시면 오늘의 내용을 보고 어디서 이상한 기사들만 퍼다가 나르냐 이러시는데, 그럼 어떤 기사를 제가 전달할까요? 달콤하고 윤석열 지지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거짓 기사들만 인용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한심해서 그런 자들에게는 묵묵부답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는 청와대 지하 벙커를 쓰는 대신에 버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동 지휘소라고 불리우는 국가지도통신 차량이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본인들의 이 사기 공약들이 디테일하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쇼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국민과도 약속되지 않았던 이 청와대를 국민께 되돌려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용산 국방부로의 청와대 직무실 이전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 특히 이 국민의힘당의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토, 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운을 잇고요, 청와대 수석까지 했던 그런 작자인데, 박 대통령께서 이 탄핵 때 비수를 꼽은 자로서 이 완전 배신자죠. 역적이고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하수인 노릇 겸 내각제 개헌론자입니다. 자, 이런 자가 어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자, 국민을 완전히 바퀴벌레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삼성 서울병원을 퇴원하셨을 때 여러 친박 인사라고 하면서 수십 명의 인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 김재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어제 라이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눈을 의심하고 기사들을 찾아보고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이 무슨 낯짝으로 맨 앞에 이렇게 최경환, 조윤선, 민경욱 등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 당선인을 만나서 할 말이 있을 것, 역사와의 화해 등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또 한 번 악의적으로 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면 박근혜, 윤석열이면 윤석열, 둘 중 하나 택해야죠. 그리고 이 둘 사이가 얼마나 양극관계입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사이에서 양다리를 턱 걸쳐놓고, 더군다나 이 김재원 이자는 박 대통령의 성운을 배신으로 갚은 자인데 철면피처럼 또 이러고 자빠졌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말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보다 이 김재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자가 어차피 실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핵심들은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김재원보다 더한 이 탄핵 주범들과 변절 세력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세력의 우두머리가 돼버린 윤석열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세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괜히 잘하는 사람에게 태클을 거는 것도 아니고, 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났고 이게 행태를 보시면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 이 세계관과 맞물리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죄 없는 사기 조작 날조의 주범인데 어떻게 이거를 지지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 24일 청와대 이전 TF 관계자는요,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서 대신에 국가지도 통신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청와대 지하 벙커를 사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즌2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엽기적인 국가 운영? 자, 그럼 말만 거창한 이 국가지도 통신 차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런 크기의 미니버스 정도인데요. 우리 요즘 미니버스도 이거보다 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미니버스 정도인데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자면 윤석열은 지금 국가 NSC가 열리게 되면 지하 벙커 대신에 요 버스, 요 미니버스에서 회의를 주재하겠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할 지경입니다. 물론 이 미니버스에는 화상회의 시스템, 재난안전 통신망, 국가 비상지휘망 등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뭐 믿기지도 않고, 아니 뭐 멀쩡한 청와대 지하 벙커가 있는데 왜 이런 짓을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지, 아, 천공의 힘 정말 무섭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또 이해가 가시는지 아니면 안 가시는지,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 댓글이 있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악의적인 음해성 댓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이 미니버스는요, 문재인이 도입시킨 것으로, 역시 그러면 그렇죠. 이상한 짓거리는 다 좌익들이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도입시킨 것으로 평시에 지방 일정을 소화해낼 때, 아니면 청와대 밖을 나갈 때, 한마디로 이 부득이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이동간 지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가. 아무튼 이것마저도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받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아, 누가 한 몸 아니랄까봐. 자, 그런데 이 죽어도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잠을 자기 싫어하는 이 윤석열이 이 미니버스를 갖다가 청와대 NSC를 여기서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 미니버스를 통해서 굳건히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한 셈입니다. 자, 완전히 국가 운영을 무슨 대학교 MT 갈 때 그 MT 계획 정도로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자, 윤석열을 지지하시면서 저를 음해하시는 많은 분들, 여기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 이뿐만이겠어요. 뭐 한두 개도 아닌데 정말 좌익보다 더한 괴상한 논리로 자꾸 음해들을 하는데 좀 진짜 요즘에는 이제 웃깁니다. 보면 기도 안 차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갑작스런 문재인의 변심, 그리고 북한의 행태로 인한 안보 공백 등 이 많은 이유가 지금 있는데요. 청와대 지하 벙커 대신에 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이 윤석열의 매우 파격적인, 아니죠, 이 기사는 파격적이라고 그랬지만 엽기적인 결정을 왜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핵심이, 무슨 일이 생겨도, 하늘이 무너져도, 천지개벽이 되더라도 5월 10일까지는 누가 달라고 안 했는데,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국민과의 약속,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 중에 NSC가 열리게 되면 청와대 지하 벙커를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초부터 국방부 지하 벙커 시스템은 국가 안보, 국방 쪽으로 최적화되어 있고, 청와대 지하 벙커 시스템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국가의 모든 기관들을 관측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것이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고 해놓고 당장 이 취임식 때 전 세계 정상들이라든지 각종 국빈 대우를 이 통이동, 윤석열이 통이동 임시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동네 짜장면집에서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청와대 영빈관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거다. 헬기장도 사용할 거다. 청와대 지하 벙커도 사용할 거다. 뭐 다 사용한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돌려주는 거냐? 다 내쫓아. 다 나가세요. 우리 벙커 이용해 나가고, 영빈관 이용할 거니까 나가시고, 헬기 이용할 거니까 나가시고, 무슨 아파트에서 헬기 뭐 이착륙할 거예요? 서초동에서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참나. 그런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는 것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관광하러 오신 이 국민들을 죄다 내쫓을 겁니까? 국민에게 준 거라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논평을 했었는데, 애초부터 거짓임을 김재원이 실토를 했고요. 권선동의 발언 한마디로 자기들끼리도 말을 맞추지 않고 그냥 냅다 그냥 여기저기서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 거짓에 거짓을 고하다 보니까 국민에게 이 스텝이 꼬여가지고 결국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NSC 주제를 청와대 벙커가 아닌 버스에서 하겠다라는 황당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니버스 요거 문재인이 도입한 겁니다. 하여튼 뭐 좌익들이 하는 건 다 도입해서 다 써. 영빈관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른 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할 겁니까? 자, 이것뿐입니까? 말하자면 끝이 없죠. 최소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요, 마지막 마무리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 요걸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 요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엄청난 거짓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뻥 들통이 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탄핵 세력, 변절 세력들,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런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애초부터 거짓말을 왜 합니까? 지금이 쌍팔년도입니까?